자, 지난 금요일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특히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간의 전술핵, 전략핵,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핵 관련한 이 후보들의 발언들 두고 이게 참 헛소리다 이렇게 혹평하신 분, 네, 군사 전문가 김용대 전 정의당 의원인데요. 직접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방금 이거 코너 시작하기 전에 네. 김용대 의원께서 뭐 또 핵 하셨는데 예. 그럴 정도로 정말 핵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토론에서.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예. 지금 침공한 푸틴이 이제 서방이 제재와 압박을 가하니까 핵 태세,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 예. 여차하면 뭐 그냥 핵으로 보복하겠다. 네네. 우리 TV 토론에서도 뭐 핵 얘기가 나오고 네네. 북한 핵 얘기 나오고 뭐 전 세계가 핵거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 김종대 의원님, 자 저번에 그 금요일에 2차 법정 그러니까 TV 토론 예. 주제가 정치 외교 안보였습니다. 이제 군사 전문가시니까 김종대 의원께서는 더 유심히 좀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토론 내용? 참 고통스럽게 봤습니다. 고통스럽게. 예, 이걸 인내하며 끝까지 봐야 되나? 예, 그러나 안 볼 수는 없고. 예, 그래가지고 참 고통스럽게 봤죠. 고통스럽게 보셨다. 어쨌든 그 핵 얘기 특히 뭐 전술 핵이니 뭐 전략 핵이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 청취자분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 뭐 전략 핵이 뭐고 전술 핵이 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뭐 전략 핵 전술 핵은 엄밀한 구분은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우선 전술 핵이라는 용어를 거부합니다. 그런 용어 개념 다 인정 못한다. 예, 그게 이제 전술 핵이라 그러면 쉽게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오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전략 핵은 이제 적의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산업 시설, 인구, 대도시 그 국가 자체를 공격하는 거지만 전술 핵은 위력을 조금 낮춰서 적의 군사 목표를 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휘 시설이라든가 핵심 군사력을 표적으로 하니까 어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국지적인 어떤 핵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걸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진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그 감정적으로 얘기해 그렇지. 요즘은 비전략적 핵사용, 저위력 핵무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전술핵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자꾸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전략 그 핵이라고 할 때 그 원래 영어 원어는 그게 스트래티지컬이고 이게 이제 전술은 택티컬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략 전술 그건데 그게 무의미한 것이 전술적이고 어떤 작전적인 단위에서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건 핵을 썼다 그러면 이건 큰 전략적인 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전략 핵 이러면은 뭐 ICBM 뭐 중거리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력이 강한 핵무기고 전술핵은 위력이 작은 거다. 이렇게 편의상 정치인들이 쓰는 건데 언젠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엉터리 접근입니다. 핵을 썼다 하면 그 자체는 어떤 국가급의 큰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전면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핵전쟁은 전면전이다. 기본적으로. 그럼요. 공면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뭐 전술핵이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전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아니 위력이 작은 핵무기는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어는 부적절하다. 절대 쓰면 안 된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국민의힘 그 작년 대선 경선에서 사실은 홍준표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퀴즈처럼 냈었거든요. 이거를. 이게 또 나왔는데 어쨌건 그 김종대 의원께서는 뭐 이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헛소리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또 고통스럽다 말씀하셨고 왜 그러셨는지 몇 개 좀 그 이유를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핵과 전쟁에 관한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말이죠. 뭐 부정확한 지식에다가 모르면서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어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들이 이렇게 그 엉터리 이야기 난무하는 거 보고는 이거는 좀 두려움까지 저는 느꼈어요. 사실은 그 가장 논쟁이 된 건 뭐냐 하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느냐 마느냐.
배치를 못 한다면 예. 미국 어디 딴 데 있는 전술핵을 한국하고 좀 같이 쓰자.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하자. 네. 예, 이 두 가지가 핵무기를 둘러싼 예. 대선 후보 토론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본인이 작년에 발표했어요. 작년에 그 9월에 11대 안보 공약에 발표했는데 갑자기 토론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멘붕이 되고 아니 본인이 한 얘기를 본인이 안 했다 그러니까 공약까지 발표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약과 후보 말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말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럼 뭔 핵무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ICBM 전략 핵무기를 그걸 우리가 같이 관여해가지고 북한에 쏴라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신종 핵 개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그 전술핵이나 핵 공유에 대한 발언에 미국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반발해 왔거든요. 그건 대선 후보의 무지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기절할 판입니다. 미국의 ICBM이 북한에 발사될 수가 없어요.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공을 지나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핵 경보 태세가 발령이 되고 또 요즘 미사일은 성능이 좋아 가지고 오는 중간에 항로가 바뀌어요. 그리고 다탄두가 탑재돼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핵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핵전쟁 위험 무릅쓰고 북한에다가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거 자체가 오래전부터 위험하다 그래가서 고려 대상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관여해서 북으로 쏘게 하겠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ICBM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거긴 핵기지가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없고, 단지 그 북서쪽에 몬태나 북서쪽에 5개 주에 분산돼 있는데, 저기 라스베가스 쪽 가는, 그러니까 저기 알래스카와 저기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그 북서쪽 5개 주에 분산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엔 핵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 시험장. 그러니까 그 핵무기 시험할 때 그 태평양의 산호초에다가 이렇게 가끔 시험 발사는 그 시험장 모의 시험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대해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브리핑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만하는 전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개념도 엉터리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서쪽에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쓰겠다는 발상은 이거는 이제 중국 러시아 핵전쟁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찬성하겠습니까? 중국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공부는 정확히 해라 이 얘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괌이나 오키나와 그쪽에 전술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안철수 후보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주장 안 합니다. 단지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데 전술핵이 있다. 뭐 TV 토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아시아에는 미국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않고요. 옛날에는 이제 90년대 초까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그 당시에 배치됐는데 미국으로 회수해서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제 그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괌이나 오키나와에 우선 우리가 쓸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 걸 괌이나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으면 거의 지금 기절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후보를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괌이나 오키나와에. 그러면 유사시에 갖다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변명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그 전략 핵 폭격기가 핵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굴닭다리 개념이 돼가지고 앞으로 F-35나 그 신형 전략 폭격기에 핵무기 전술핵을 탑재하는 거는 지금도 준비 중에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바이든 정부는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본토에 있는 전술 핵무기가 있다 그러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그 미국이 이제 새로운 해군이 사용하는 전술 핵무기를 예.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예산 중단이 돼가지고 현재 올 스톱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확인 안 된 얘기를 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시면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핵무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국민들 실제로 이 얘기 듣고 그런가? 미국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 준다. 이렇게 뭐 핵 공유까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앞으로 한미 간에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꺼낸 이유는 북핵 위협에 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것은 예, 핵 대 핵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도를 이걸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억지력은 신뢰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실제 능력이 있고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는 게 북한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이지 무슨 저 뜬구름 잡는 얘기 그다음에 말했다 하면 미국 중국 다 반발하는 얘기 윤석열 후보의 그 핵공유 발언에는 미국 중국이 작년 9월에 다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맹을 포함해서 주변 강대국을 다 불편하게 하고 반박당하고 그런데도 같은 얘기 계속돼 버려요. 이건 온고집입니다. 온고집.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우겨대면은 저도 뭐 방송 나가서 이래 얘기하면 논리적인 반대자는 좀 논쟁할 만한데 벅벅 우기는 사람한테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닌 거 뻔히 하는데 이렇게 자꾸 벅벅 우기는 데는 이게 도대체 백약이 모여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좀 하나 더 드리죠. 심상정 그 의원이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해서 질문을 윤 후보한테 했는데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제 원론적인 뭐 대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은 독해 불가한 정말 그 이상한 발언들인데 자 본인이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종 외교를 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드 산불이라는 건데 미국 MD에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 없다. 근데 이거 굴종 외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혹하게 비난했는데 토론회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뭐 공식적으로 중국에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폐기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된다. 그럼 여태까지 폐기 굴종 회계라고 한 건 뭡니까? 그런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그러면 한미일 동맹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거 굴종 외교라고 그러면 그 반대면 그러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반문을 하면서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그걸 전제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베 경제 침탈로부터 이 일본의 어떤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나 또는 관여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데 빨리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걸 독촉할 거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북한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일본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는 문제는 지금 거리를 둬야 되고 어떤 보수 진보 대통령도 한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뭐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에다 일본하고도 동맹국이 되고 이게 동아시아 지정학이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감당 못할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그런 점에서는 저에게 제일 고통스럽게 봤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부분 윤 후보가 아무래도 그러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미국 MD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는데 미국 MD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 MD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군사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논리적인 어떤 그 접점이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는 좀 인터뷰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